오늘 이 영상을 보고도 당신의 돈이 은행 적금과 예금으로만 흘러들어간다면, 심지어 당신이 2030 청년이라면 진지하게 지독한 돈의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생 때부터 롯데리아 알바를 하거나 전단지 알바도 했고, 대학 가서는 학비라던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안 해본 알바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벌 때마다 당연히 그때 당시에 모두가 그랬듯이 이제 1금융권 예적금을 가입했습니다. 여기서 1금융권은 모두가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시중은행, 국민은행이라던가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 이런 데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20대 중반의 나이가 지나서까지 이게 마치 당연히 돈을 벌면은 저금을 할 때 은행 예적금을 가입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20대 후반이 되고 나니까 제가 안정된 삶을 가지고 싶더라고요. 작은 집이라도 내 집 한 채 가지고 싶었고, 이제 중산층의 삶을 영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해도 월급은 생각보다 안 오르는데 그에 반해 주로 지출하는 여러 가지 기본 생활비라던가 여러 물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에 이제 막 정신이 나갈 것 같았던 그 시점에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한 정신교육을 스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굉장히 좀 다양한 정보들을 좀 찾아보기도 하고, 경제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내 삶의 경제적 기반을 어떻게 해서 발전시킬지 꽤 오랜 시간 고민하고 정보를 탐색한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과감하게 모든 원화 예적금을 포기한다였습니다. 정확히는 1금융권에 들어가는 모든 현금성 저축 대신 자산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다른 자산에 해칭하거나 투자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선택한 이후 꽤 괜찮은 경제적 성장을 얻어냈기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2030 청년들이 무조건 예적금만 고집하시기보다는 보다 새롭게 본인의 경제적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한번 부어와 봤습니다. 우선은 이건 절대 제가 특정 주식 종목이라던가 어떤 특정 자산 종목에 대한 맹목적 투자 권유가 아님을 확실하게 밝힙니다. 우선은 제가 오늘 설명할 내용들이 주식 관련된 내용이지만, 저는 아직도 이 주식시장에 발담근 지가 거의 한 5년 가까이 되었는데 이 주식시장에 대한 편견이 꽤 많이 남아있는 편이에요. 주식시장은 늘 공포와 탐욕을 오고 가는 어마무시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좀 졸이며 살아야 되는 롤러코스터에 늘 탑승하고 있는 기분을 좀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극도로 안전하다는 은행 예적금이 아닌 주식 투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기준 원화 가치 대비 극단적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제가 중요한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거는 저도 직접 겪었던 내용이고 최근까지도 제가 월세 생활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2016년도 서울 지역 원룸 월세가 보증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약 40만원 중후반대의 월세를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2026년 같은 집에 같은 보증금 기준으로 월세가 기본 70만원 중후반대부터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가 주로 가입하는 은행 예적금 금리는 대체 얼마나 올랐을까요? 2016년도 1금융권 예금 평균 금리가 1.4에서 1.6%대였고 2026년도 현재 예금 평균 금리는 2.5에서 3%대입니다. 물론 본인의 현금성 자산이 10억 이상이라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이 영상은 저처럼 아직 자산을 불려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영상이므로 이미 현금 10억 이상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 귀로 가기 눌러주셔도 됩니다. 아무튼 본인이 그저 편하다고 생각한 예적금의 금리 인상률과 월세의 단순 비교만 봐도 돈이 절대 모일 수 없는 구조란 거를 저희가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낭만곰, 네가 그래서 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건데, 대체 뭘 조언하겠다는 건데, 이제 말해볼 건데요. 제가 주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은 미국 주식 ETF 종목인 QQQ와 VOO에 예적금 가입하듯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똑같이 지난 10년간 여기에 투자를 했다는 가정하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데이터로 한번 설명해보도록 할게요. 2016년도 5월 기준으로 QQQ는 약 106달러, VOO는 약 188달러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시세 기준 5월 18일 기준입니다. QQQ는 약 705달러, VOO는 약 679달러입니다. 각각 500% 이상, 260% 이상 상승한 결과죠.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은, 지난 10년간 월세는 최소 50에서 70% 상승을 했고요. 최저임금은 70%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정말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이건 제가 나중에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예금 금리는 약 88% 상승했습니다. 누군가는 10년 전에 그냥 QQQ에 예금처럼 묻어둔 돈이 5배가 불어났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이 이해를 했다면은, 당신은 자산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눈을 뜨기 시작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주식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 애기 늑대 마냥 살살 잘 다뤄주지 않으면은 주인 모가지를 물 새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단순히 투기 목적과 단기간 돈을 쭉 빨아먹고 튈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이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당신이 주식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해서예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제 물론 공부를 한다면 당연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주식이라는 건 말이죠. 공부만 한다고 해서 뭐 절대 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다른 번외로 나중에 주식 관련 제가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공부했고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투자하면서 멘탈 관리를 했는지 저만의 방법도 한번 나중에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제 투자 원칙은 복잡한 거 다 빼고 딱 이것만 기억하는 거였어요. 공부할 것도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S&P 500 ETF나 나스닥 ETF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같은 어떤 뭐 2배, 3배 이런 위험한 상품은 절대 그냥 쳐다도 보지 않고 그냥 매달 적금 들듯이 모아가는 게 저의 핵심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서 본인의 급여가 2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저것 뭐 저희가 쓸 거 쓰고 남은 돈 매월 은행에 기존의 예금 적금에 쳐박았던 돈이 30만 원이다 혹은 40만 원이다. 이게 얼마든 좋습니다. 저는 그걸 매달 은행에 2%대 금리에 넣어두는 대신에 DCA라고 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적립식 매수로 꾸준히 모아갔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팔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최소 2년에서 10년 이상 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 예적금 2년짜리, 10년짜리 가입했다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왜냐고요? 우리는 절대 주가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완벽하게 맞출 수 없는 개미 침팬지 그 자체니까요. 인정? 응, 인정. 제가 방금 말한 내용이 어려운가요? 이게 어렵다면은 그냥 은행 예적금 우리나라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가는 거지 금리 받으면서 사시면 됩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니까요. 사실 이것 말고도 제가 제 자산을 불려나가는 방법은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 미국의 QQQ, VOO 말고도 다양한 자산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또 차차 다루도록 하고 우선은 이 적립식 지수 투자를 기본 이렇게 뼈대로 깔고 가자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뭐 주변의 지인이라던가 이제 가족들한테 하면은 가끔 어떤 소리를 듣는 줄 아세요? 아니 나 맨날 거지라서 월 200달이라 적금해봤자 20밖에 못한다. 어차피 20 넣을 거 주식해서 뭐하냐 뭐 이러는데 아니 그럼 제가 되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그 아까운 돈을 적금은 대체 왜 해? 그 20만 원을 장기적으로 30으로 불릴 수가 있을 거고 50으로도 불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왜 대체 2%짜리 적금에만 묶어두는 선택을 하냐? 그렇게 바로 되물어봅니다. 아주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오늘 당장 돈 10,000원이라도 QQQ 같은 자산을 매수해보는 건 적어도 자산 우상향의 가능성에 제 자본을 던져두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오늘 이 10,000원을 그저 어차피 10,000원뿐인데 이거로 투자한다고 뭐가 변해? 매달 해봤자 30만원밖에 적금 못하는데 티끌 모아 티끌이야 라는 생각으로 넘겨버린다면 당신의 10년 후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범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만약 정말 1만원조차 자산을 살 돈이 없고 매달 10만원조차 아니 단 5만원조차 이제 적립식 매수할 돈이 없다면 일단 나가서 일부터 하시는 게 좋겠죠. 자, 다시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10년 전보다 현재 월세 약 65% 정도 상승, 10년 전보다 최저임금 약 70% 상승, 10년 전보다 예금금리 약 85% 상승, 10년 전보다 QQQ 약 500% 상승. 돈이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자산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영상을 보는 2030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여러분, 돈을 벌어서 인플레이션에 녹아내리게 방치하지 마세요. 원화를 채굴하셨다면 채굴장에 썩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꼭 활용하세요. 물론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명확히 존재하므로 본인의 철저한 판단 하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도 이런 느낌으로 제가 직접 투자하는 종목들이나 투자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